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윤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75분 동안 A4 한 장 없이 기자회견 열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취임 2년을 맞이해서 청계천 전통시장을 찾아서 물가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와 관련하여서 용산 기자실까지 깜짝 방문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소통에 방점을 찍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강화를 주문하면서 격주에 질의응답을 할 것을 언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은 기자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방안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소통의 방점을 찍고 있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를 모두 다 비판했던 이 여론에 물줄기를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거였습니다. 우리만의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만의 목소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는 그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좌파들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해드렸고요. 좌파들이 숨기고자 한 진실을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걸 누가 하겠다라는 겁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론의 프레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론을 이끌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여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치권 인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의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 프레임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갔어요. 왜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욕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겁한 정치를 해왔던 게 바로 지금까지 국회 정치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젠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대통령이 직접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대통령이 이거 진작에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거 미리미리 이렇게 했으면 괜찮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임기 초반 때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기자들과 굉장히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도어 스태핑을 편향된 언론사들이 이용했었고, 그렇게 프레임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그런 가짜 뉴스를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이 팩트체크 해줬습니까? 좌파들과 똑같이 보도를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그 말도 안 되는 보도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대로 대응해줬습니까? 안 해줬죠. 그래서 뭐 했던 겁니까? 진작에 이런 일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 저들의 먹잇감이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쩌면 대통령은 기다렸던 겁니다. 저들의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당해서 대응해 주기를. 저들의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에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기를. 그런데 결론적으로 2년 지나고 총선 치러보니까 어떻다라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과 소통을 하고 기자들과 질문을 받게 되고 대답을 하게 되면 물론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걸 한번 경험해봤어요. 언제? 임기 초반 도어 스태핑 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가열차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여론의 물줄기를 확실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실제 좌파들의 선전선동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해 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통해서 좌파들은 공격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장단점을 충분히 읽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앞으로 있을 기자들과 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내부입니다. 우리 내부.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의 목소리, 편향된 언론들의 목소리를 조중동에서 실어주고 그 조중동의 목소리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함께 목소리 내면요, 그건 우리에게 뭐라고요? 완전한 마이너스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총선 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특히 당내 상황과 관련돼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언론사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편향된 언론은 물론이고 조중동마저도 우리는 그 기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당권에 있어서 당내 권력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여론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 황우여 비대위가 7인 체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유상범, 전주혜, 엄태영, 김용태, 점정식, 성일종 이런 사람을 들어가 있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도 알아보고 싶지 않아요. 자, 왜냐? 실제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어떻게 실르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들이 어떻게 실어지는지. 잘 보세요. 실제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들은 뭐와 관련돼서 더 부각을 시킬까요? 결국에는요, 친윤이죠. 네? 결국에는 친윤이죠.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편향된 언론들이 어떻게 싣고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싣고 있습니다. 자, 편향된 언론들이 어떻게 싣고 있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싣고 있어요. 친윤 검사 출신이 2명이냐? 혁신과 멀어지는 국힘 비대위. 한겨레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향을 보여드릴게요. 친윤 일색 황우여 비대위 전대규칙 바꿀 수 있을까? 경향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편향된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할 거예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소리를 조중동에서 어떻게 실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싣고 있느냐? 일단 조선일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여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의장 점정식, 친윤 전진 배치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여당 사무총장의 성일종, 정책위 의장 점정식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 타이틀을 보시면요. 조선일보는 친윤 전지 배치라고 썼어요. 그런데 중앙일보에는 친윤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여당 사무총장의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정정식 이렇게만 딱 썼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여론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겨레나 경향이나 친윤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당 내를 분열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위 말하는 조중동 언론들이 친윤이란 걸 똑같이 쓰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당권 싸움에 있어서 자기들이 붙어먹을 곳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내부에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조선일보도 아니고요. 중앙일보도 아니고요. 바로 동아일보와 채널A입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 자,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윤이란 거 말하기까지는 제가 그렇다고 쳐요. 워낙 많이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동아일보예요. 자, 보십시오. 총선 참패, 여당, 또 친윤 법조 비대위, 당내 쇄신 민심 반영 가능하겠나?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누구랑 지금 논조 똑같습니까? 이거요. 어디랑 논조 똑같아요? 한겨레랑 똑같잖아요. 친윤을 넘어서 뭐 쓰고 있습니까? 검사 쓰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친윤이란 것도 웃기지만 검사 출신이 비대위 들어간 게 나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같이 쓰고 있는 겁니까? 동아일보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친윤 법조 비대위라고. 네? 그러면서 뭐라 쓰고 있습니까? 비판의 목소리를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타이틀에다가. 쇄신, 민심 반영 가능하겠나? 자, 누구랑 논조가 다른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랑 극명하게 논조가 다른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좀 더 이번 비대위 인선과 관련해서 거칠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침이 누구랑 비슷하다라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한겨레와 비슷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걸 읽어야 되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아, 이 당권에 있어서, 특히 당내 권력을 잡음에 있어서 동아일보가 좀 더 직접적이고 좀 더 선명하게 지금 목소리 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게 되게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바로 채널A입니다. 채널A. 자, 제가 어제 보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TV조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당정대 총선 이후 첫 상견례 회동, 황우여 비대위 인선, 사무총장의 성일종 이렇게 딱 쓰고 있어요. 이렇게 딱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널A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요. 이렇게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친윤 일색 황우여 비대위 출범. 친구 여러분들 타이틀부터 다르죠? 타이틀부터 느낌이 다르죠? 자, 중요한 건 또 무엇이냐? TV조선은요 어제 이 보도가 한 개가 끝이었어요. 어제 황우여 비대위에 어떤 사람들이 올라갔는지 당정대가 총선 이후에 첫 상견례를 했다는 게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채널A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쓰고 있느냐? 실제 국민의힘 친윤 일색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친윤, 친한, 다시 대립. 전당대회가 분수령이다. 이쯤 되면요 채널A가 우리끼리 싸움 붙인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닐 거라 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 쓰고 있느냐? 단독 달고 2조 심판론 안 돼. 친한계 반격에 나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사실입니까? 친한계가 반격에 나섰다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채널A가 대놓고 당권 싸움을 붙이고 있다. 어떤 당권 싸움? 친윤 친한의 당권 싸움을 붙이고 있다는 걸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기자 이름입니다. 기자 이름. 기자는 뭡니까? 최수연 기자예요. 최수연 기자. 이거 제가 이미 과거에 방송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최수연 기자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실제 당 내의 싸움, 특히 친윤 친한의 싸움과 관련돼가지고 가장 부추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보도를 쭉 보여드릴게요. 지난 1월 21일 기자. 한동훈 사퇴 거부 할 일 하겠다. 우리 당내 싸움을 지금 친윤 친한 갈등설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지난 1월 21일 단독 달았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한동훈 만나 사퇴 요구 전달. 김건희 여사 대응 지적. 싸움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누굽니까? 최수연 기자. 자, 또 있습니다. 단독 달았죠. 지난 3월 20일 이철규 한동훈의 특정 인사 비례 배치 요구 명단 발표 직전 충돌. 누굽니까? 최수연이에요. 자, 그럼 제가 좀 쭉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친윤 친한과 관련돼서 혼자 단독 보도 여러 차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 최수연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네. 지금 보십시오. 친한 친윤의 갈등설을 누가 부추기고 있는지 그와 관련돼서 특정 기자가 혼자서만 단독 보도하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말씀. 자, 무슨 얘기냐? 저는요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 누가 나오느냐 누가 안 나오느냐 관심이 없어요. 왜냐? 출마하는 건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선택. 즉 출마를 해서 우리 당원분들한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될 사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오느냐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전당대회 룰. 저는 그것만 관심 있습니다. 자, 실제 지금 좌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관리형 비대위원장 황우여 당원 100% 전대를 손댈까? 손대라는 소리죠. 자, 경향신문 친윤계 주축 황우여 비대위 당원 100% 전대를 바꿀 수 있을까? 바꾸라는 소리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쪽 편향된 언론들은요 우리 당원 네,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든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누가 나오느냐 누가 있느냐라는 걸 주목하기보다는 뭘 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때 전당대회 룰을 바꾸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언론사에도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우리만의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당원 전당대회 룰, 네, 당원 100% 룰을 절대 바꾸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참 요즘 경향신문이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최근에 경향신문의 보도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보여드린 게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계속 기사를 복사 붙여넣기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렸죠? 실제 이거 보여드렸죠. 경향신문이 지난 5월 9일에도 요거 똑같다. 요거 똑같다. 요거 똑같다 보여드렸고 실제 그 기사까지 제가 뭐 했습니까? 이렇게 싹 다 비교해드렸습니다. 제목만 다를 뿐 기자 이름과 내용까지도 다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 번이었습니까? 자, 지난번에도 어땠습니까?
5월 10일, 즉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 기사 똑같고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랬죠? 이거 비교까지 해드렸어요. 네, 제목만 바뀌었지 기자 이름과 내용이 다 똑같다라고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무엇이냐? 그걸 오늘도 하더라고요. 오늘도. 심지어 기사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전대 규칙을 바꾸라고. 제목 보십시오. 친윤일색 황우여 비대위 전대 규칙 바꿀 수 있을까? 친윤계 주축 황우여 비대위 당원 100% 전대로 바꿀 수 있을까? 자, 제목 다르죠? 네, 보시면 들어있는 사진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 기사 읽어보면요, 시청자 여러분들, 기사 읽어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네, 제목만 다르고요, 내용 똑같습니다. 기자도 똑같습니다. 그나마 차이점 무엇이냐? 이 두 줄이에요. 이 두 줄. 이 두 줄을 추가신 거 빼고는요, 제목만 다를 뿐이지 내용 기자 다 똑같아요. 내용 기자 다 똑같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같은 오면에다가 똑같은 기사를 똑같이 실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저쪽의 의도라는 걸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쪽의 의도. 즉 뭐 하는 겁니까? 저들은요,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지금 받아 쓰라는 겁니까? 바로 조중동 언론사들이 받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중동이 목소리를 내게 되면 누가 받아서 목소리 내라는 겁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목소리 내라는 겁니다. 우리 봤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지난 총선에도 편향된 언론들이 대파 얘기하니까 조중동이 대파 얘기했고, 그걸 당내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똑같이 목소리 내서 문제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전당대회 룰과 관련돼서도 이 편향된 언론들이 목소리 내고 이걸 조중동이 받아주고 당내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목소리 내면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싸움 되는 겁니다. 싸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언론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눈치 보고 있다고요. 야, 누가 권력을 잡게 될까? 누가 당권을 잡게 될까? 눈치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린 눈치 봐야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눈치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갑인데. 네? 투표권 우리한테 있고요. 우리 당원이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저들의 가스라이팅, 저들의 보도를 우리는 똑같이 목소리 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분명한 기조는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시던 간에, 누구를 응원에 보내시는 간에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요. 뭡니까? 당원 룰 100%. 네? 당원 100% 전대 룰. 우리는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에요. 자, 왜냐? 지금 편향된 언론사들과 특히 동아일보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냐면요, 바로 우리를요, 다른 곳에다가 눈길을 끌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경향신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승민, 한동훈 지지층 중심 전대 출마 군불대기. 이게 중요합니까? 이거 안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한겨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올까? 한동훈, 유승민의 쏠리는.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함께 내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동아일보입니다. 전대 몸푸나 도서관 시민 만난 한동훈, 팬미팅 연 유승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한겨레와 정향이 띄우고 있는 것을 동아일보가 똑같이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당원 100% 전대루를 바꾸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우린 분명히 뭐입니까? 저들의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말고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겠어요? 누가 나오던 간에 전당대회 룰, 당원 100% 룰을 바꾸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부정해요? 당원 100%인데. 네? 국민의힘 당원 100%예요. 역선택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나오던 간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우리가 투표하는 건데. 그럴 때 뭐 하는 겁니까? 저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시선을 분산시키는지, 누구를 통해서 분산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가장 저쪽과 똑같이 목소리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동아일보라고요. 동아일보.
제가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죠. 지금 동아일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똑같아요. 잘 보십시오. 동아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해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검찰은 4년간 서면조사 한 번 했다. 뭐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이거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MBC랑 똑같습니다. 소환조사 한 번 없었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VIP 경로설, 최상병 사건 관련된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엉뚱한 답변했대요. 자, 이거 누구랑 똑같습니까? JTBC랑 똑같아요. 경로설, 질문에 동문서답.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사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 대응보 신설과 관련돼서 뭐 하는 겁니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누구랑 똑같습니까? 한겨레랑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동아일보의 스탠스라는 겁니다. 동아일보의 스탠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면서 우리 내부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동아일보는요, 선 정한 겁니다. 노선 정한 거예요, 노선을. 네? 어디로 노선 정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도 아니고, 대통령실도 아니고, 다른 노선을 정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편향된 언론들의 목소리를 똑같이 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당 내에서 누가 동아일보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가? 우린 이걸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겠습니까? 범인이죠. 그 사람이 범인. 어떤 범인? 동아일보한테 소스 전달해주는 사람. 동아일보한테 떡밥 물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범인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켜보고 있다고요. 네? 어떤 사람이 동아일보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는지, 어떤 사람이 채널A와 똑같은 목소리 내주는지, 특히 전당대회에 있어서 누가 갈라치기 하고 있는지 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자료 수집 하나하나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이미 쌓아놨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걸려보십시오. 제대로 걸려보십시오. 네, 제가 싹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아일보와, 즉 편향된 언론들과 똑같은 보도를 하는 동아일보의 목소리를 당 내에서 내고 있는지 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외쳐야 되는 겁니까? 저들의 입법 폭거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언론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더라도, 심지어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기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준? 전당대회 룰을 바꾸지 말아라. 당원 100%를 그대로 가져가라. 라고 우리는 목소리를 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누가 나오든 간에 관심 없습니다. 누가 나오든 관심 없어요. 가장 중요한 뭡니까? 룰이 중요한 겁니다. 룰. 우리가 원하는 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선출될 것인지, 저는 그게 더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절대 인물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인물에 주목하지 마세요. 정책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낼 수 있는 우리만의 기준에 대해서 저는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보여드렸죠, 친구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절대 넘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실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돼서도 언론의 추이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언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언론들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들은요, 언제든지 기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기조가 언제 바뀔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권력의 이동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권력을 누가 잡고 있는지, 누가 더 앞으로 힘을 가질 것인지, 거기에 따라 언론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여쭤볼게요. 우리는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기조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 냈고요.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통했기 때문에 우리는 5년 만에 정권 교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리실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많은 우파 유튜버 내에서도 서로서로 의견이 갈려져요. 많이 의견이 갈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의견이 갈라짐에 있어서 어떤 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물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물에 집중.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서로만의 지휘자가 있고 서로만의 띄우는 인물이 있고 인물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물이 아니라 뭘 보자고요? 룰을 보자고요. 뭘 보자고요? 정책을 보자고요. 뭘 보자고요? 가치를 보자고요. 우리의 우파 가치를, 우리의 우파 정책을 가장 잘 실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100% 반영해서 실제 누가 선출될 수 있는지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인물에 집중하지 말자고요. 인물에 집중하면요, 다 가려집니다. 가치도 가려지게 되고요. 정책도 가려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원하는 기준까지도 흐트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인물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자. 우리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웠을 때 우린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정치권에 떠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